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74년 여자분의 파산 면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4일, 2019년 10월 14일 날 파산 선고가 됐고, 제1회 집행은 2019년 12월 13일, 다음에 1월 달에 확정됐습니다. 금방 끝난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면책이고요. 파산 환가할 재산이 없어서 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주거 이력을 보시면 배우자와 이혼한 다음에 구로동에 있는 부친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게 명백합니다. 파탄 원인은 뭐냐면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어디 시장 근처에서 이제 국수집 같은 걸 하셨어요. 자영업을. 이제 14년도에부터는 현재까지는 이거 이제 3년 정도 하다가 폐업하고 식당 일용직으로 이제 특별한 수입이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경까지 3년간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시장에서 이제 국수집을 운영하였으나 3년 만에 폐업하고 배우자와는 2012년경 협의혼했고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식당 등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사업상 진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에 이르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파산 사건이죠. 개인에서. 가족관계를 보시면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계십니다. 구로동에 이제 계시고, 근데 실제 이제 아버님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집을 놔두고. 그래서 거기서 채무자가 이제 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청소부로 이제 서울에 계시고, 어머니하고 채무자하고 살고, 아버님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23살인데 대학생입니다. 파산 채권은 2억 3천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이제 2014년부터 어떻습니까? 원금이 885인데 이자가 액수가 2,218만원이니까 한 3배 늘었죠. 다 그렇습니다. 3배. 이거는 이제 1.5배. 이거는 이제 체납 연체 순서에 따라서 빚이 부는 정도가 크죠. 그래서 결국은 다 합치니까 2억 3천 된 거예요. 이분도 아마 처음에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1,700, 3,500, 5,000배는 안 됐죠. 5천이 2억 3천이 된 겁니다. 시간이 이거는 10년 지났고 8년 지났고 5년 지났고 빚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거의 뭐 따라갈 수가 없죠.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파산 면책 제도가 필요한 거죠. 이 사건에서 이제 핵심 쟁점은 이것도 이제 그냥 넘어가는가 했더니 역시 좀 항상 뭔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채무자 아들이 잘 협조를 해서 쉽게 끝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협조가 안 됐으면은 상당히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봤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인천시 계양구에 빌라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이 이제 뭐 빌라가 비싸지 않은 동네입니다. 인천은 한 9천 정도 돼요. 취득가격은 취득 시기는 2019년 4월입니다. 구입대금이 출처는 일단 대출금하고 이제 꾼 거죠. 아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3살 대학생이에요. 근데 집이 있어. 그러면 채무자가 아들 명의로 사놓을 수도 있죠.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대출이 되니까 아들이 5,600만원 하고 이 이자를 채무자가 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동생,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아들로서는 이모죠. 이모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했습니다. 이것도 아들 명의로 차용을 하되 채무자가 차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총 9천을 마련해서 빌라를 샀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게 아들 명의로 은닉해놓은 재산이 아니냐. 이 이자는 채무자가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근데 제가 보니까 채무자의 얘기도 그렇고 아들이 이 집을 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은 채무자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대출 5,600만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현재 대학교 실용음악과 이제 커플로 재학 중이고 이제 동거 중입니다. 그 여학생하고 일종의 이제 사실혼이죠. 그래서 이걸 참 가끔 사실혼 주장할 때
부모라든가 자녀들 이런 거 이제 제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해요. 좀 가급적 뭐 판사나 채권자들이 혹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추가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잘 설득을 해서 이 사진도 이 사건도 아들 부부가 이제 사진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학생 같아요. 음반 세션을 하고 음반 세션 경력이 있고 뮤지컬 작곡 등으로 수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이렇게 까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교 학교에서 어떤 이제 조교로서 학교에서 이제 월급을 많지는 않지만 몇시 한 7, 80만 원인가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작곡비도 매달 수십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음반 세션 경력 이것저것 해서 한 달에 본인들이 아들만 한 100 이상은 벌고 그 다음에 그 뭐 아이들의 며느리라고 할까요? 와이프 뭐 사실혼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 동거녀도 알바나 뭐 이런 걸 저런 걸 해서 둘이 버니까 충분히 부동산을 그리고 이제 이 이모한테 받은 통장도 아들 명의로 받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만약에 아들이 이런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뭐 입증이 안 되면 이거는 은닉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죠. 뭐 그렇다라고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아들의 어떤 통장에 아들의 어떤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거가 됐다고 봐서 이거는 채무자의 은닉재산으로 볼 여지는 없다라고 해서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살고 부부처럼 사니까 아들이 고유재산으로 봤습니다. 채무자는 아무것도 없죠. 2010년에서 13년경 무슨 시장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이제 채무가 누적되고 이 채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년, 7년, 10년 지나니까 2배, 3배, 4배 한 2배, 3배 정도로 아주 불었죠. 그래서 채무가 2억 3,700이나 됐던 겁니다. 채권자는 3명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자영업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 어떤 늘 경기 불황 경쟁이 자영업이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한 집 건너 한 집 치킨집에다가 음식점 뭐 먹방 백종원 그래서 많이 창업을 하지만 프랜차이즈 난립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다 망해죠. 몇 년 버티느냐가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최근에만 보더라도 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안 가죠. 다중 집합시설에 안 갑니다. 다중 집합시설 뭐 사우나라든가 시장, 영화관, 식당 잘 안 가죠. 소비가 엄청 위축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지금 뭐 중국 신종 코로나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지금 그 여파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제 서서히 하반기에 이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파산 면책을 담당하는 실무가들도 항상 준비는 돼 있죠. 뭐 이런 사례가 바로 들어오면 이제 바로 면책입니다. 특별하게 뭐 은닉 재산이 없다든지 소규모의 어떤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걸 나눠주든지 아니면 면제 재산, 집행 제한 재산을 남겨두고 신속하게 이제 면책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파산 면책 제도가 확립된 지 벌써 한 15년 되죠. 지금은 이제 모든 시스템이 완비됐죠. 채무자가 파산을 한다 그래서 의혹의 눈초리를 볼 필요가 없죠. 대리인이 한번 걸르고 관제인이 꼼꼼히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을 하죠.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진짜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마음먹고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채무자들은 발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쉽게 면책이 됩니다. 2달 내지 4달 6개월까지 걸릴 필요도 없죠. 신속하게. 그리고 이제 이 조사 범위도 늘 말씀드리지만 2020년 2월부터는 제가 이번에 이제 2020년 2월 10일 날 선고건으로 19건을 받았습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건은 이제 신청을 옛날에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가족 서류가 들어와서 조사는 편하겠지만 본인들이 내는 거는 본인 걸 위주로 이제 체크해서 내고 관제인도 기본 사항만 조사하고 뭐 기본 사항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편 상자예요. 역시 보증금 혹은 보험 해약 환급금 변경됐는지 편파 행위 편파 변제 편파 변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계좌를 1년치 계좌를 쭉 골목 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눈에 띄는 좀 금액이 큰 이체 내역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개인이라든가 가족, 지인, 친척이다. 그럼 이제 좀 조사를 하죠. 은닉인지 변제인지. 변제라면 이제 편파 변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 이제 편파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줘.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양자의 관계, 상대방이 어떤 선이냐 악이냐를 가능성을 봅니다. 가족 간이면 악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단순 거래처라든가 친구, 지인들이면 이 사람이 뭐 망한 얘기를 이렇게 쉽게 떠벌리질 않죠.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선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인 청구를 하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줬다. 편파 변제는 아니죠. 상당성 있는 행위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 약자. 더 어려운 사람한테 변제한 거는 그분들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건 상당성 있는 행위죠. 그 다음에 뭐 수술비라든가 이런 거에 지출했다. 그런 상당성 판단을 해서 부인 청구도 웬만하면 더 억제를 하죠. 보편, 상속은 피할 수가 없죠. 인간의 어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은 비교적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상속은 아마 늘 존재를 할 겁니다. 협의 분할 부인 혹은 미등기 상속, 보편 자는 뭐냐면 이제 이런 분들 얘기해요. 이게 자영업이죠, 이분들. 이분은 좀 오래전에 뭐 안 좋아졌지만 파산 직전에 1년 전이나 한 2년 전, 넓게는 한 3년 전에 뭔가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 망한 분들은 좀 더 엄격하게 보죠. 그 계좌도 그렇고 이 어떤 자영업 폐업 과정에서 혹시 이걸 딴 사람 명의로 옮겨놓고 하는 건 아닌지, 권리금은 받고 옮겼는지, 그런 게 이제 소소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런 한 4가지 유형은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와의 어떤 주거관계 배우자 명의로 좀 전세금이 센데 살지 않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뭐 여기서 체크가 되죠. 뭐 하시는지. 이거 다 이걸 속일 수는 있습니다. 속일 수는 있어도 뭐 나중에는 이제 흔적은 드러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채권자가 제보를 할 수 있죠. 전 만약에 식당 일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이건 이제 배우자가 없지만 배우자가 청소부라고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알아보니까 청소부가 아니고 어디서 딴 데서 이제 조용히 무슨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채무자도 나타나서 같이 해요. 그럼 일종의 그 은닉으로 보아서 면책 취소 사유가 되죠. 그런 거는 이제 채권자가 발로 뛰어서 알아낼 수밖에 없죠. 관제인이 뭐 탐정도 아니고 일일이 다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건 무리입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대심적 구조처럼, 소송처럼 채권자 채무자가 치고받으면서 뭐 변론주의처럼 서로 진실공방을 벌여서 거기에 이제 관제인이 조사를 하고 판사가 판단하는 그런 대면적, 대심적 구조로 이제 실제 심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채권자 이의가 특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뭐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경향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정도로 조사를 하고서도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흔적은 남기니까요. 계좌든 부동산이든 뭐 지적전산 자료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속한 파산 절차로 쉽게, 뭐 이분도 지금 몇 월입니까? 이 10월 14일이면 한 8월이나 요때 신청했을 거예요. 8, 9, 10, 11, 12, 1 5달 걸렸어요.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신속하게 종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